야, 요즘 유세 현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풍경들이 참 많은데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러 간 자리에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도대체? 오늘 안철수가 또 이번 이재명 꼭 뽑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사회자가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니까 아하 죄송합니다. 어게인 손학규. 아니 근데 정말로 물론 이제 굉장히 다중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자기 후보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레전드예요.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신은 차리고 우리 좀 합시다. 네. 소리 한 번만 들려드리면 안 됩니까? 소리 한번 듣고 갈까요? 예. 네.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네. 자, 속마음은 숨길 수가 없네. 네,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정말로 투표 열기가 이처럼 뜨거울 수가 없는데 와, 보니까 대박이에요. 지금 기록 경신할 분위기가 김준일 평론가님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록 행진이 맞고 다만 이제 최종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보다 높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겠는데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은 네. 이게 지금 사전 투표라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구나. 계속 진짜.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2013년 네.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사람들 특히 지난번 대선 때는 그 이제 노년층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전 투표에.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해보니까 편하고 이게 문제가 없고 윤석열도 당선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월등하게 앞서있지는 아직은 좀 뭐 지켜봐야 된다. 지난번에 주일에. 77%였거든요. 그렇죠. 2017년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77% 정도 돼서 근데 그거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앞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네. 4시 기준 15.72 찍히고 있고 네. 최저가 대구인데 10.74 네. 전남이 최고인데요. 지금 29.30. 야,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DGP 마우스님도 아침 일찍 사전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몇 번이나 보고 찍었는지 이 마음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대선은 내란을 심판하고 혐오를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하고 유권자들이 기표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시대를 마무리하는 투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횡행하고 있는 반정치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주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저는 강력한 응징의 힘이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투표율이 뭐 78% 내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78에서 80으로 올라가면 저는 윤석열 세력에게 80대 때리는 거고 또 80에서 82로 올라가면 2대 더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 가서도 10분 더 하듯이 92% 달성해보자. 다 저는 투표하셔가지고 이 응징의 맥값을 조금 더 보태줘야 됩니다. 공 하나 더 붙이면 안 됩니까? 80대가 아니라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80%의 벽을 깨서 네. 이번에 한번 이 국민적 정말 응징의 열이 이걸 저는 보여줘야 그렇죠. 그래야 정치권도 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투표는 우리 권리니까 반드시 저는 꼭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오늘 내일 아니, 이용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장외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이제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네. 오늘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서울 관악구에서 친히 인천 계양구까지 가서 딸 동주 씨와 함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네. 뭐 윤석열도 뭐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예전에 과거에 이제 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급하면은 다 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너무 퍼지면은 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김문수 후보예요. 왜냐면 그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가장 많잖아요. 다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 사전 투표 독려하려고 이제 갔어요. 네. 지지자들한테 이제 갔는데 자, 여러분 언제 투표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나 이거를 얘기를 답변을 원했거든요. 이제 6월 3일이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 말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아직도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들이 네. 있어요. 뭐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업지가 못하다 주변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광장의 열망을 김문수 후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기자들의 떡밥에 걸려 없이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의 한 의원을 인터뷰를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때 말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 또 부실 관리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과 부정은 다른 거예요. 부실 관리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고쳐 나가면 될 일인데 부정이라는 건요.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그렇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있어야 돼요. 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론 조작을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3%도 올리고 2% 내려 이런 식의 부정의 소지가 개입이 돼서 선거를 치렀다고 하면 그건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했는지 특정도 못해. 처벌도 못해. 근데 그냥 유령 하나 만들어 놓고 부실과 부정을 뒤섞어서 그냥 이 선거는 무효라는 식으로 우기는 것이 그동안의 황교안이나 이 김문수 쪽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말을 이제 싹 국내의 사람들이 바꿔요. 그래서 이제 부실로 또 바꿔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잘 바꾸셨고 이제는 부실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선거에 대해서 부실 관리는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문수 지지방에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서는 지금도 사전 투표 X, 당일 투표 O 이거를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야, 이런 선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결국은 누가 불러왔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한때 함께 했었던 자유통일당 정광을 위시한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순수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굉장히 저열한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논란에 있는 인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한번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간다. 제 질문에는 혐오 없다. 이런 발언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 평론 듣기 전에 제가 느낀 점만 하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그걸 보면서 진짜 농담 안 하고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토악질 나왔습니다. 토악질. 정말로 진심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검찰이 지난달 30일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고 있는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했고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뒤졌는데 그러다가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USB를 압수하게 됐는데 거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인증서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그 유경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한테도 잘 안 줘요. 이런 거. 가족한테도 안 줍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뢰를 하는 거고 얘는 배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뭐 이런 집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짜로 가족 같은 집사 뭐 이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유경옥 씨가 예전부터 그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오랫동안 김건희를 수행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다. 굉장히 정말. 그리고 많은 일을 음으로 양으로 처리를 해줬을 거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건희를 잡기 위해서는 보니까 유경옥을 먼저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잡아야 네.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아마 모르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은 특검으로 갈지 검찰이 직접 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바로 이 양반부터 바로 이제 구속시키고 지금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경옥이 보면은 지금 건진법사한테 김건희 청탁해달라고 통일부가 샤넬백 준 건데 그거를 유경옥 통해 가지고 이제 교환까지 한 건 드러난 거고 실제로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겠고 건진법사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경옥이 존재라는 게 윤석열 김건희와 이렇게 친밀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가족 이상의 관계 이런 상황인데 또 그걸 유경옥을 뒤지다 보니까 샤넬백을 밖으로 누구랑 갔나 봤더니 대통령 관저공사를 했던 21g 업체 대표의 와이프랑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건희가 기본적으로 유경옥과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와 백을 바꿀 때 동행한 21g 업체 대표 역시
김건희와 상당한 친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21g이 뭐 영혼의 무게 뭐 이거 얘기했던 그 회사 네, 아니에요? 네, 맞아, 맞아. 결국에는 수의 계약 많이 따간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권 네. 공동체.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유경옥, 윤석열, 김건희, 뭐 21g 등등등 해서 이 범죄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수사는 상당히 쉬운 게 뭐냐면요. 이제 특검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압수수색 이제라도 해서 다 갖고 어. 오면 분석한 다음에 유경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거의 유경옥이 윗선을 안 불면 이거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죄가 생기는 거예요.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럼요. 유경옥 입장에서는 네. 평생 윤건희를 위해서 본인이 감옥에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이 살 것이냐, 아니면 본인도 시킨 것만 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지. 이분이 손발이 돼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이분이 범죄를 기획해가지고 뭘 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는 상당히 쉬운 수사이기 때문에 전 유경옥에 대해서 그 증거물만 보여주면 전 술술술 불 거라고 봅니다. 술술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절을 고쳤는데, 그러니까 증축을 해야 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해당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게 맞는데, 앞서 드러난 진실만 보더라도 그런 면허가 없는 업체인 21g이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가지게 분야별로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뭐 관련자들한테 분들한테 들으니까 분야별로 다 이렇게 면허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안에 내부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종합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데 21g이라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바지 면허 같은 게 또 필요한 거예요. 또 제하청을 줘야 되고. 제하청을 예를 줘야 들면은.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이렇게 21g이 들어와서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그때 그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도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대로 공개가 국회의원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지금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은 하나씩 또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